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조커, 폴리아드 다들 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폴리아드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고 왔는데요.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커 폴리아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커 1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조커 1 정말 인상적인 영화죠. 정말 어쩜 이런 스토리, 이런 연기, 이런 연출이 가능한가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조커 1에서는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지만 조커 2를 보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게 은유적인 연출적인 장치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유적인 장치로 조명하고 계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아서 플렉과 조커의 대조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아서의 대사 중에서 난 내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미디였어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조커 1에서 아서의 비극적인 색채가 드리워질 때는 푸른 빛깔의 조명이 그리고 희극적인 색채가 드리워질 때에는 노란 빛깔 조명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머레이를 생방송 속에 죽이고 폭도들의 영웅이 되어서 추앙받을 때 폭도들이 터뜨린 화약에서 노란색하고 파란색 연기가 섞이면서 초록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로 연출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아서가 비극적인 희극적인 면모가 합쳐지면서 초록색이야말로 조커의 상징색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계단이죠. 계단도 아서 플렉의 힘겨운 삶을 나타내주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아서가 불행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높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굉장히 그게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연출이 되죠. 그러다가 조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춤추면서 막 내려오죠. 근데 이게 그 춤이 이제 막 그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조커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바닥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은 내가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중력을 거스르는 거를 거부하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1편을 보면서 주인공의 멘탈이 부서지는 걸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그 부서진 멘탈 조각이 막 제 얼굴에 막 튀는 거를 막 맞고 온 그런 느낌이었는데 2편을 보러 갈 때는 자자 조커 멘탈 조각 날라온다 준비해라 하면서 막 마음속으로 가드를 탁 올리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라라랜드를 찍는 걸 보는 느낌? 그래서 다소 긴장한 게 조금 어이가 없이 힘이 약간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2편에서는 교정 수용시설에 있는 아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감호소와 정신병동이 같이 있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치료감호소는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야 하긴 하는데 치료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벌 받아야 돼 치료 받아야 돼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이 가는 병원과 교도소의 좀 중간 형태인 곳들을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좀 치료감호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서가 속한 곳을 이월드 이병동이라고 하고 리가 속한 곳을 비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약을 주고 약을 다 삼켰는지 벌려가지고 확인하고 혀 뿌리까지도 혀를 들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게 정신과 입원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약을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과에 입원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약 먹었는지 입 벌려보세요 의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약을 버릴 확률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그 치료 감호소에 있는 분들은 약을 안 먹을 때는 또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동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동에서의 아서를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비병동의 환자분들하고 같이 노래 테라피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할리 퀸즈라고 아서 플렉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막 전개가 되는데 이제 막 멘탈 조각 날라온다 가드 올리다가 다른 의미로 약간 저의 악몽이 깨어나는 걸 좀 경험을 했죠. 왜냐? 정신과 입원 병동에서 환자들끼리 연애를 한다. 또 어떤 한 환자가 다른 환자한테 약을 먹지 말라고 한다. 또 환자가 불을 내서
그 혼란을 틈타 탈원을 시도한다. 모두 저의 막 악몽의 소재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저 진짜 기절합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병동에서 환자들끼리 연애하는 게 왜 정신과 의사의 악몽이라고 했냐 하면은 그분들의 기본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증상의 환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각자 건강한 상태에서 연애할 때랑 다르게 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질 때가 있었거든요. 서로 사귀는 커플이 같이 탈원을 공모한다거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약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자기가 막 보호자처럼 자기도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보호자가 돼서 이 약 왜 올렸어요?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또 외출 날짜를 맞춰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외출해서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의 보호자한테 안 알리고 막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둘이 갑자기 부부가 돼서 온다거나 물론 사랑하는 건 자유죠. 사랑은 자유지만은 이런 일들이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하면은 아닐 때가 있고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좀 후회하신다거나 너무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할 때와 다릅니다. 이번 변동의 주치의로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아까 전에 조명 색깔하고 계단을 제가 1탄에서 중요한 장치라고 보여줬다고 했는데 2편에서는 영화 전반부부터 치료감호소 혹은 교도소 이런 곳이 배경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광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약간 좀 칙칙하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노란색, 파란색 광원이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인물의 실루엣을 비춰주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 어떤 인물한테 어떤 색깔 조명이 비치는지를 보시면은 영화의 상징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조커와 아서 플렉은 이중인격이다 라는 그런 컨셉이 나와요. 이중인격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고요. 정확한 정신과적인 진단으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데요. 해리 증상은 분해돼서 분리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관적인 경험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까먹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아침 먹은 것도 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씻고 옷 입고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가고 앉아서 수업 듣고 이런 게 내가 그 순간순간에 자세한 거는 조금 까먹을 수 있어도 내가 4시간 전에 밥 먹은 사람과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너의 이름은 연가? 거기서도 막 어제 했던 일 막 되게 잘라낸 듯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관적인 경험의 연속성을 손실하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증상들을 해리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빙의된 거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체성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딱 퓨즈 나간 것처럼 그 정보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2개 이상의 별개의 성격이 분리된 상태로 경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커나 아서 둘 다 각자의 기억이 단절됐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지가 않았잖아요. 일관성 있는 감정선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의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조커 1을 보고 왜 열광을 했어요? 외톨이 아서 플렉 또 무시당하는 아서 플렉 온 세상이 나서가지고 아서 플렉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한 아서 플렉이 광기 어린 살인마 조커로 변모하는 과정을 맥락이 이해되도록 이 사람은 이렇게 조커로서 내몰리게 된 거구나 흑화했구나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서사에 사람들이 몰입을 했는데 갑자기 2편에서는 조커랑 아서랑 달라요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화의 기조가 아니라 아서 플렉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화에서는 아서를 가스라이팅하는 듯한 여성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서 플렉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아서랑 조커랑 달라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주장을 하는데
아서한테 자꾸만 너는 그럴 사람 아니다. 조커라는 나쁜 인격에 휘둘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견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해리성 전체성 장애라서 그러냐, 그거는 사실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할리 퀸젤은 너는 조커다. 너 조커로 살아야 돼. 너는 약도 먹지 말고 조커가 돼야 돼. 하면서 넌 지금 약 먹으니까 조커로서의 너 자신을 잃어버렸어. 이러면서 아서한테 얼굴에 막 조커 분장 그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탄에서도 아서를 가스라이팅 하는 여성이 있었죠. 바로 아서의 엄마였죠. 아서 엄마는 아서를 항상 해피, 행복한 아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아이야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변호사도 좀 중년의 여성이거든요. 아마도 행복한 아이라고 아서를 가스라이팅했던 엄마랑 조금 비슷한 연령대의 인물로 설정을 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마더 피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좀 생각나게 하는 인물 이런 걸 마더 피겨라고 하거든요. 이 변호사가 마더 피겨가 떠오르도록 설정한 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명, 1편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여성이 한 명 있죠. 소피 듀먼인데요. 1편에서 아서의 망상 속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해요. 할리 퀸젤이 아서와의 첫 만남에서 소피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를 이렇게 취했는데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편에서는 아서의 병적인 망상과 현실을 일부러 혼동하도록 사실적인 연출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나중에 반전으로 활용이 됐고, 그런데 2편에서는 뜬금없이 막 노래, 춤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노래가 아서의 내면의 망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편을 봤다는 전제하에서는 아서는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2편에 전개될 이야기도 아서의 망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관객들 딱 마음에 지니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독이 비튼 것 같아요. 너희들 뭐 아서가 언제 망상으로 그 반전 줄지 막 긴장하면서 영화 볼 건데 나 그냥 아이의 망상을 노래로 보여줄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이 아서만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막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인물들이 다 망상을 좀 표현한 것 같거든요. 성인들의 행진이라는 그 사조연어 노래, 그 광고 노래 부르는 환자가 있는데 아서는 조커이고 영웅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또 할리 퀸젤은 아서가 조커로서 위대한 일을 할 거다. 산을 쌓는다. 뭔가를 해낼 거다. 라는 망상. 또 아서는 자기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내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망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의 후반부에는 아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등장인물한테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하는 장면인데 솔직히 그게 아마 관객들의 마음도 다 엄청 공감됐을 거예요. 노래 그만해. 말로 해. 이 장면에서 제가 좀 뜨악했던 게 이게 뮤지컬 영화는 노래하는 게 그냥 노래는 수단이고 사실은 그 등장인물이 사는 실제 세상에서는 그냥 노래나 대사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고 일이 진행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 좀 띠용한 게 얘네가 그 노래를 그냥 스토리 전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끼리도 노래 부른 거였어? 약간 이게 좀 띠용하긴 하더라고요. 노래와 말 이게 구분됐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요. 망상은 누가 반박한다고 해도 교정되지 않는 왜곡된 믿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나도 내 말도 하지만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은 또 그 말을 듣고 생각해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기본적으로 내가 정해진 곡조를 다 부를 때까지 상대방 말이 들리질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곡조로 부르든 나는 내 정해진 파트 내 노래 하는 거고 둘이서 듀엣을 하더라도 그게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막 대화하고 변하고 이렇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이 파트 하면 나는 내 파트 하고 공유된 노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의 반박 또는 상대의 말에도 교정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정교한 논리를 노래라는 매체로 표현한 거라 생각했고요. 듀엣이 나오는 부분 또한 그 두 사람의 공유된 망상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독은 뮤지컬 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래와 춤이 나오는 장치를 통해서 연출적으로도 또 정신의학적으로도 약간 노래의 그런 망상적인 특성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보면서 힘들긴 했어요. 왜냐? 망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괴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괴하게 느껴지는 영화 속 노래 장면들이었습니다. 저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감상평가 별개로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배심원들이 배심원 판결을 할 때 뉴욕 시민 대 아서 플렉의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고담시 아니었어요? 왜 뉴욕 시민이라고 한 거죠? 감독도 이거 까먹은 건가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제보 부탁드려요. 그래서 2편까지 다 본 저의 감상은요. 아서에서 조커에서 다시 아서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2편이 나오는 영화들은 보통 또 2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시리즈의 속편으로 쭉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트릴로지, 3부작의 중간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세계관 설명, 2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좀 팡팡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2탄에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에이 뭐야 이게 좀 내가 생각했던 조커 영화랑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2탄에서 조커로 완전히 변모한다고 하면은 아서 플렉은 결국 배트맨이 쓰러뜨려야 될 악역이 될 뿐이잖아요. 영웅의 카운터파트로서 이 사람이 가진 서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평평해지고 이 사람의 서사가 완결되려고 하면은 조커가 조커로서 남으면 안 되고 아서에서 조커로 또 조커에서 아서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입체적인 아서 플렉의 삶을 조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조커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영화 속의 대중들하고 조커2라는 영화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영화의 관객들하고 같은 게 아니냐, 비유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감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일견 그런 부분들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왜 조커한테 실망을 했을까요? 조커를 아서 플렉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표상으로 본 거예요. 조커는 그 사람들에게 아서 플렉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인 표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조커를 아서 플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헝거 게임에서 캣니스 에버딘을 모킹제이라고 부르면서 캐피톨의 횡포에 저항하는 저항의 상징이라고 보듯이 근데 캣니스는 사실 캐피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냥 따뜻하고 내 동생이 안 굶어 죽었으면 좋겠고 이 이상하고 기괴한 게임의 룰에서 나는 살아남으려고 했고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입체적인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캣니스한테 모킹제이한테 기대하는 건 그냥 소녀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이끌어줄 저항의 상징 이렇게 봤듯이 조커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삶 속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된 살인마이지만 고담시에서 조커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조커를 부르주아에 맞서는 대항마로 표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아서는 조커로서도 아서로서도 자기 자신의 사연과 자신의 삶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조커는 아서의 개인적인 삶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그러한 표상에 부합하지 않았죠. 표상이라는 것은 사실 대상의 진실된 측면이라기보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과 의미가 투영된 것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아서를 저항의 상징인 조커라는 표상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표성을 심지어 아서 자신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아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수정되지 않는 왜곡된 믿음 즉 망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른 분들은 조커2 폴리아드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고 또 실망도 많은 영화이지만 집에 와서 계속 좀 생각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색다른 그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True love will find you